단기 투자로 1,000만 원 버는 법을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누구나 가능해요. 일반적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 부동산 경매, 직장인은 월급만큼 월세 받기, 은퇴자는 연금처럼 월세 받기, 전업주부는 보험처럼 월세 받기. 이 빌딩 남자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뭐냐면 단기 투자로 1,000만 원 버는 법. 1,000만 원 버는 법. 네. 이게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단기 투자 솔직히 저희 같은 경우는 단기 투자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부동산은 기본 장기 투자다. 예, 다른 모든 재테크도 제가 볼 땐 장기 투자 하셔야 돼요. 장기 투자를 어떻게 꾸준히 하시면 수익이 당연히 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솔직히 좀 급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한국인은 더 급해. 그래서 교육생분들이나 문의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저께도 그렇고 그 며칠 전에도 그렇고 자본금이 얼마 없어요. 제가 자본금이 얼마 없으니까 빨리 단기 매매를 해서 경매로 저 낙찰 받고 빨리 정리해서 매매를 해서 자본금을 팔면 수익금이 나니까 경매로 하니까 싸게 사니까 또 팔면 바로 되겠다. 이래서 자본금을 사고 팔고 해서 나는 자본이 없으니까 빨리 늘려야 되겠다. 그래서 자금이 빨리 늘려지는 거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돈을 버는 거죠. 그리고 투자를 계속 하고 싶은데 경매 투자를 계속 하고 싶어. 근데 어떻게 돼요? 자본금이 1개, 2개 정도 하면 대부분 일반인들은 2개 정도 하면은 자본이 바닥나죠? 자본이 바닥나기 때문에 더 이상 뭐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저한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계획은 단기 매매를 해가지고 자본금을 꾸준히 늘리면서 계속해서 경매로 이렇게 낙찰 받고 또 매매하고 돈을 늘려서 또 받고 더 많이 받고 그래가지고 돈을 벌고 그래서 많이 벌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겠습니다. 이게 계획이죠. 예, 좋다 이거야. 저도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장기 투자건 단기 투자건 중요한 건 뭐예요? 제일 내가 할 수 있는 빠른 시간 안에 돈을 많이 벌겠다. 이게 이제 제가 원래 원했던 거예요. 그러면 단기 투자건 장기 투자건 이런 거 관련 없이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제일 빨리 돈을 벌자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저도 단기 투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저는 기본 5년을 잡았어요. 하나 부동산 매매할 때. 왜? 그동안에 부동산 값이 올라야 되니까. 그 올라지 않는 부동산은 제가 웬만하면 사지 말아야 되는 거죠. 초반에는 잘 몰라서 샀지만 그래도 어떻게 돼? 경매로 샀으니까 한 1,000만 원 적어도 아주 적은 걸 사도 1,000만 원, 2,000만 원 싸게 사니까 4, 5년 지나면 월세로 계속 돌리면서 4, 5년 지나면 팔면 수익금이 내가 예상한 1,000만 원, 2,000만 원은 기본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제일 빨리 버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한테 물어보시고 근래에 만나시고 예전에도 얘기했던 그런 분들은 그게 5년이 단기간이 아니지 빠른 방법이 아닌 거라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돼? 1년 만에 빨리 돈을 벌고 싶다 이런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부동산을 하나 사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다가 팔면 얼마만큼 기간 안에 팔리는 게 기본이에요? 기본적으로 집을 하나 갖고 있다가 팔아고 부동산에 내놓으면은 보통 몇 개월 만에 팔려요? 급매가 아닌 이상은 6개월 정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부동산을 팔 때. 맞죠? 그러면 6개월이 단기냐? 단기겠네. 맞죠? 자, 그래서 아무튼 제가 생각하는 부동산 투자나 이런 것들은 우리 교육생분들한테도 계속 일단 장기적으로 보는 마인드를 가지고 가다가 기회가 나오면 빨리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요즘에 그 질문도 어제도 질문하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단기 매매로 진짜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냐? 경매로 제가 했던 때로는 제가 하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어떤 이게 상황들을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자, 단기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단기 6개월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근데 6개월이라고 생각 안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 부동산 우리 경매 투자로 제가 설명드리면 제가 볼 때는 단기가 6개월이에요. 6개월 동안에 얼마를 벌고 싶어? 1,000만 원. 자, 단기 투자로 1,000만 원 버는 법을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누구나 가능해요. 어느 정도 경매를 배우시면. 아무튼 기간은 단기 6개월이라고 보고, 이게 맞습니다. 6개월. 왜 6개월이라고 또 부연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오늘 물건을 보러 와서 내일 입찰을 딱 했다. 낙찰을 받았어. 낙찰 받았으면 잔금 납부하는데 한 달 반이 걸려요. 예, 물론 빨리 하면은 한 달 안에도 내일 빨리 저거 납부할 수 있어. 근데 잔금 납부 기간이 기본적으로 한 달 반이고, 거기 있는 사람을 명도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넉넉히 가지고 있어야 돼. 여유 있게 하려면. 그러면 이게 한 달 반. 잔금 납부하고 나서 한 달 반 지나고, 낙찰 받고 한 달 반 지나고 한 달 후에 배당이 잡혀. 배당이 잡히는 거를 전후로 명도가 되는 게 되게 일반적입니다. 되게 잘 되는 거고 일반적이에요. 그러면 이게 두 달 반이 지나잖아요. 두 달 반이 지나고 한 보름 정도 수리를 해. 그럼 석 달이 지나죠? 그리고 나서 한 달을 내는 거예요. 그럼 넉 달이 지나는 거예요. 예? 한 달 동안 내서 한 달 안에 부동산이 휙 나갔어. 엄청 좋은 부동산이죠? 그거는 싸게 판 거예요? 제값에 판 거예요? 싸게 판 거예요. 싸게. 그렇기 때문에 원래 제값에 팔려면 그 4개월 후에 내놓은 그 상태부터 기본 6개월을 가야 돼. 이렇게 6개월이에요. 그죠? 알겠죠? 근데 그나마 우리는 경매 받았으니까 좀 싸게 팔 수 있어. 그럼 3개월 안에 판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4개월 지나고 3개월 지나고. 낙찰 받고도 6개월에서 7개월 가는 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매매를 내가 몇 달로 잡았어? 6개월로 잡은 거예요. 6개월. 낙찰 받고 제일 빨리 가는 거라고. 근데 낙찰 받기 전에 물건을 안 골라? 물건을 고르는데 적어도 일주일이 됐다. 일주일 돼서 골랐다. 근데 그게 내일 바로 입찰이야? 안 돼. 길면 한 달, 때로는 뭐 50일까지도 길고, 대부분 2주, 3주 후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물건 고르고 입찰하는 데까지도 한 달. 그러면 8개월이 걸리는데 그걸 뚝 잘라서 6달로 하자. 이게 단기라는 거예요. 단기. 알죠? 이게 진짜 최단기. 아셨죠? 이거를 기본으로 각인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1,000만 원 벌려면 일반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1억 원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꽤 많이 있어. 그러면 1억 원을 가지고 6개월 안에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거야. 아시겠죠? 이거는 경매를 못하는 사람도 필요 없고, 어느 정도 배우기만 하면 충분히 누구나 가능하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제가 제일 일반적인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 아주 최하로 잡아도 1억을 가지고 1,000만 원 번다. 하나 낙찰 받고 6개월 안에 매도해서 1,000만 원 번다. 이러면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서울 아파트는 못해요. 이거는 당연히 서울 주변 조정지역 외 지역의 아파트를 잘 골라가지고 조사해서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고, 이 정도는 수익이 많이 나는 편이 아니야. 그래도 6개월에 1억 가지고 1,000만 원을 벌면 괜찮지 않아요? 이게 안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은 약간 투기를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셨죠? 자,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단기 투자로 1,000만 원을 번다. 그러면 조건이 일단 단기 기간은 6개월이다. 이해됐죠? 그리고 나서 자본금은 얼마다? 1억이다. 그러면 연간 수익률로 보면 연간 20%의 수익률이 난단 말이에요. 20% 수익률이면 엄청나게 좋은 수익률이에요. 아셨죠? 이거를 뭘 해야 돼? 수도권에 아니면 지방에 괜찮은 아파트를 하는 거예요. 1억이면 조정지역 빼고는 70% 정도, 80% 정도는 충분히 저기 나와요. 대출이.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를 하면 돼요. 아파트 말고 다른 거는 현금성이 떨어져요. 왜? 아파트는 조금만 싸게 나와. 한 500만 원만 싸게 내도 매매가 확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단기 매매로 돈을 벌고자 하면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단기 매매로 1,000만 원씩 법니다. 자, 여기서 나는 1억은 없어. 1억 없는 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난 5,000만 원 있다? 똑같아. 6개월 동안 5,000만 원을 가지고 투자해서 5,000만 원 금액의 10%. 그럼 얼마? 500만 원. 6개월 동안 어떻게 경매로 해가지고 500만 원 충분히 벌어요. 괜찮아요, 그러면?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은 거예요, 되게. 이런 물건은 아파트는 조금 힘들어. 아파트는.
그러면 괜찮은 빌라를 조금 할 수 있어. 근데 빌라는 아파트보다 경쟁률이 작아서 그 낮게 낙찰돼요. 좀 낮게. 그럼 낮게 낙찰되면 기본 시세보다 금매가로 좀 낮게 팔면 돼. 그러면 한 채당 500만 원 남는 거는 별 일도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또 저도 돈이 없이 시작했거든요. 저 돈이 없이 시작했어요. 돈이 없이 시작해요. 1,000만 원밖에 없다? 1,000만 원밖에 없다. 라고 하면 1,000만 원을 가지고 6개월 안에 경매 투자를 해서 6개월 안에 얼마를 벌어? 1,000만 원의 10%인 100만 원을 벌 수 있어. 근데 제가 여기 1,000만 원 가지고 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1,000만 원 가지고 작은 빌라를 해요. 작은 빌라를 해가지고 대출을 받고 진행을 하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월세가 35만 원에서 40만 원 나오는 빌라들을 할 수 있어요. 월세가. 아시겠죠? 이 1,000만 원 가지고는 매매 차익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아시겠죠? 매매 차익으로 가는 게 아니야. 매매 차익은 뭐야? 하나 팔려면 내놓고 6개월이 지나야 팔린다 그랬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나는 사는데도 6개월, 파는데도 6개월 하면 1년이 가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야. 아셨죠? 자, 그러면 1,000만 원을 가지고 월세 세팅을 하는데 월세를 40만 원, 35만 원에서 40만 원이라고 해. 40만 원 나오는 월세 받는 빌라 이런 거를 충분히 낙찰받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싸게. 경매니까. 자, 싸게 낙찰을 받아. 그러면은 그 40만 원 정도 가지고 뭘 하냐면 이 대출 이자를 갚아야 되잖아. 대출 이자를. 그러면 대출 이자가 20만 원을 내. 그러면 40만 원에서 20만 원 대출 이자 주면은 얼마가 남아? 20만 원이 남잖아. 20만 원이. 20만 원이 월세로 버는 거야. 월세로. 월세 세팅은 수리 좀 하고 주변 집보다 싸게 내놓으면 빨리 나갑니다. 그래서 6개월 안에 월세 세팅을 해. 어쨌든. 자, 20만 원을 벌면은 6개월이면 얼마예요? 120만 원. 120만 원 버는 거죠? 그러니까 1,000만 원 가지고 물건 하나 낙찰 받아서 월세 세팅을 하면 월세 세팅 하는데 한 달에 20만 원 정도 이자 내고 남으니까 그거를 6개월 정도 하면은 120만 원을 버는 거야. 120만 원. 그럼 120만 원 벌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1,000만 원 가지고 6개월 안에 100만 원 벌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경매 낙찰 받는 기간이 한 6개월 덜 되니까 나머지 6개월로 진행하니까 거의 1년으로 진행이 되겠네요. 그죠? 근데 그 뒤에는 이 월세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월세 세팅으로 해서 6개월 동안 모으면은 120만 원을 벌어요. 알겠죠? 대신에 이건 뭐예요? 아까 거는 1억짜리는 아파트 매매 차익으로 해가지고 번 건데 이거는 월세 수입으로 번 거예요. 그러면 매매 차익은 남아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남아있는 거야. 적금 들듯이 남아있다고. 예? 그러면 남아있는 거 그 금액을 더하면 원래 진짜로 6개월 만에 투자한 돈의 10%, 1,000만 원의 10%, 100만 원은 충분히 버는 거예요. 충분히. 어쨌든 근데 현금으로 딱 쥐고 싶다? 그러면 월세 내고 6개월이면 120이니까 충분히 쥐는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120을 가지고 쓰는 게 아니야. 여기서 월세 세팅을 해가지고 월 20만 원씩 해서 6개월 120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 전에 1,000만 원을 어떻게 모았겠어요? 1,000만 원을 매월 해가지고 매월 80만 원씩 90만 원씩 모았다고 쳐. 그래가지고 1년 동안 1,000만 원을 모은 거예요. 1년 동안 1,000만 원을 모아서 집을 하나 낙찰 받고 이게 지나가지고 120만 원 6개월에 120만 원을 벌어. 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6개월에. 그러면 1년 동안 1,000만 원 모으는 그 저금하고 월세로 나오는 20만 원하고 같이 해가지고 돈을 모으는 거지. 돈을 모아. 그러면 얼마가 돼요? 결국 1년 동안 모으지 않고 한 9개월 정도 되면 되나? 아니면 하여튼 기간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기간이 적어지니까 내가 원래 돈을 모으면서 1,000만 원 모였을 때 집을 사가지고 월세가 나오면 그 월세 나오는 것도 같이 모으고 그러다 보면 또 1,000만 원 모이면 작년에는 1년 동안 모아서 집을 하나 샀는데
요번에는 9개월 동안 모아서 집을 하나 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 6개월 동안 모아서 집을 하나 사고, 3개월 동안 모아서 집을 하나 사고, 이렇게 기간이 단축되면서 월세와 내가 저금하는 금액을 합해가지고 집을 계속 사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적은 돈으로 산 이 집들이 월세 2번 돌아가면 4년이죠? 4년에서 5년 정도 지나고 매각할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럼 매각하게 되면 그때는 한 채당 내가 최하 얼마나 한다고? 1,000만 원 정도 남아. 그러면 5채를 했다 그러면 5천이 되고 10채를 했다 그러면 1억이 되는 건데, 이런 어떤 산술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냥 산술적이라고 보시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는 거예요. 단기 매매로 돈을 번다, 이런 개념이죠. 근데 금액이 낮으면 솔직히 1,000만 원 갖고 집을 사서 팔고 사고 해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어? 5천만 원도 모자르고, 지난번에 저한테 물어본 1억 가지고도 한두 채 사면 없는데 그거를 어떻게 저걸 해가지고 저기 돈을 더 많이 불려가지고 해요. 이게 참 고민이에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민할 시간에 고민을 한다고 솔직히 돈이 나와요? 아니면 집이 나와요? 아니면 뭐 수익률이 올라가? 안 그래요. 고민은 고민대로 하고 투자는 투자대로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태까지 돈 모으는 방법을 생각 안 하고, 여태까지 돈은 이만큼 모았으면, 내가 일을 해서 이만큼 모았으면 이제 요거 갖고 경매를 투자해서 경매 투자로 이만큼 모아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 절대 투자는 여태까지 돈을 이만큼 이쪽에서 이만큼 모았으면 요걸 가지고 경매 투자를 하고 여기서도 요만큼 모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원래 모으는 방법대로 이거 경매 투자해서 집을 샀어도 여기서는 멈추지 말고 계속 모으는 거야. 여기는 원래대로 모으고 있으면서 경매 투자를 해서 요만큼 모았으면 요거를 합하면 이만큼이 원래 이만큼이 되고, 요게 한 채 더 있으면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모아야 되는 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한테 단기 투자를 해서 자본금을 늘려서 경매를 꾸준히 하면서 돈을 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자체가 좀 말이 안 맞는 얘기인 거야. 말이 안 맞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여태까지 돈을 버는 방식, 돈을 모으는 방식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서 부동산을 사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 단기 매매를 하든 월세 차익을 받던 월세 수입을 받던 거기에서 나온 수입을 보태가지고 계속 재테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나중에 복리 계산이 돼가지고 기본적으로 돈이 얼마가 돼요? 5년에서 10년, 1년에서 5년 새는 돈이 별로 안 모여요. 5년에서 10년이 되면 여기에서 두세 배 기본적으로 몇 배가 와. 복리니까. 그리고 10년에서 20년 하면 왕창 커져요. 제가 복리 계산하는 걸 아빠가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드리면 1억 원을 가지고 1년에 20% 수익을 낸다면은 1년 후에는 얼마? 1억 2천만 원. 그 1억 2천만 원을 가지고 1년에 20% 수익을 또 내. 중간에 쓰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 2년이 지나면 1억 4,400만 원. 이렇게 복리로 계산을 하면은 10년이 지나면 거의 얼마가 모아져요? 6억 이상이 모아져요. 6억 이상이. 절대 중간에 쓰면 안 되는 거야. 아셨죠? 돈을 투자했을 때 20% 수익률, 20% 수익률은 경매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솔직히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누구나 바라는 수익률인데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익률이라는 거죠. 아셨죠? 근데 경매 여러분들 유튜브 봐봐. 수익률이 100% 됐다, 200% 됐다. 우리 교육생들도 해가지고 수익률 많이 난 거 정말 많아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너무 잘 된 거를 가지고 오면 힘들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차근차근히 하면 1억 원을 가지고 20% 20% 수익률 남은 건 누구나 할 수 있고, 그 누구나도 하루 1시간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계속 꾸준히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10년이 지나면 이 6억이 넘게 된다고. 근데 하나도 안 쓰고 요 그대로 20% 수익률을 20년 동안 가져갔어. 그러면 50억이 넘어. 50억이. 대박이죠. 대박. 1억 갖고 20년 지나면 20% 수익률로 연 50억이 넘어. 근데 10년 정도 더 했어. 10년 더 했어. 그러면 얼마? 여러분 얼마 같아? 복리 계산 다 하는데
380억이 넘어요. 380억이. 그러니까 이 복리 계산이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러니까 워렌 버핏 할아버지도 계속 복리 계산으로 해가지고 계속 투자하고 자기가 하던 일을 그대로 계속 하면서 투자를 했지, 자기가 하던 일을 계속 멈추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그분은 어쨌든 주식 투자니까 어쨌든 그분도 연 24%가 엄청난 수익률인데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매로는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딱 해서 드리면 단기 매매로 1,000만 원 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단기는 몇 개월? 6개월 경매로는 6개월이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00만 원은 어떻게? 1,000만 원은 당연히 벌 수 있다. 예, 1억을 가지고 요거는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비규제 지역에서 아파트를 매매하면 된다. 요런 얘기인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5천만 원 있어도 가능하고 1,000만 원 있어도 가능하다. 근데 1,000만 원 있으면은 돈이 그만큼 없는 만큼 어떻게 해야 돼? 불평하지 말고 열심히 뛰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전화도 하고 물건도 보고 이렇게 그러다 보면 노하우가 생겨서 돈이 차곡차곡 불어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돈은 여태까지 모으는 방법으로 모은 거를 그대로 계속 하고 있어야 돼. 재테크 할 때 그거를 놓으면 안 된다고. 여기서 허리 쪼르라매고 모았다가 여기 뭐 투자해가지고 월세나 뭐가 매매 수익이 나니까 그걸 가지고 더 써야지. 그건 여기서는 이제 모으지 말고 이것 가지고 모으면서 쓰기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이런 거는 투기라고, 투기. 그게 아니라고. 그럼 원래 모으는 방법은 계속 가야 돼. 적어도 5년 10년은 가야 돼요. 이게. 그러면서 나머지 거는 절대 쓰지 말고 계속 모아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수입이 너무 없어요 라고 생각하시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꼭 있어. 그럼 이 수입을 늘리려고 무진장 애를 써야 돼요. 이 수입을 늘리면서 이 수입도 늘려야지, 이 수입은 쪼그라들면서 이 수입을 늘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뭐 그렇게 대부분 생각하시더라고. 근데 그게 좀 힘든 일이라고.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 직장이 안정되고 때로는 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일단은 수입은 들어오는데 뭔가 다른 대책을 마련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투자를 하셔야 돼요. 예,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자를,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투자를 안 하면은 절대 안 되는 거야. 부동산도 좋고 뭐 경매도 좋고 뭐 재테크 뭐 주식도 좋아. 주식도 꾸준히 거북이처럼 진짜로 꾸준히 하면은 다 돈을 벌 수 있어요. 진짜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하는 대로 해. 30년 후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야. 그렇다고 지금 널레 해가지고 누가 하니까 돈 내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가 그 회사의 오너가 되지 못하더라도 그 오너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지난 실적이 어떻고 올해 목표가 뭐냐, 이런 거를 그 사람을 계속 관찰하고 주시하고 조사를 해야지. 그랬더니 5년 동안 이 사람이 목표를 얘기한 것대로 진행이 됐고, 나름대로 진행이 안 해더라도 그 다음에 뭔가 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수익이 늘었고, 그 다음에 재투자를 해서 마이너스가 났는데 이건 재투자는 몇 년 후에 들어올 거고, 이런 것 정도는 계산을 해야지. 조사를. 안 그래요? 내 피 같은 돈을 맡기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꾸준히 투자를 한다면 20년 30년 후에는 연금보다 훨씬 큰, 연금이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다. 그러면 적어도 3배 이상의 그 주식 수익률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꾸준히 할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